승무패 49회차 현미경부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조지아와 북마케도니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역배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49회차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경기들이기 때문에 하루 일정이 앞당겨져서 업로드 시간이 조금은 늦어졌기 때문에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FIFA 랭킹이 82위이고 북마케도니아는 64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파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북마케도니아가 앞서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북마케도니아 원정을 떠나서 조지아가 3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지아가 최근에 A매치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조지아에게 정배당이 주어졌고 조지아 쪽으로 조금은 투표율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인 부분과 핵심 소집 명단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며 피파 랭킹은 북마케도니아가 높지만 최근 A매치 흐름은 조지아가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공격수 판데프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최전방에서 마무리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2022년 들어서 북마케도니아가 A매치 6경기를 치렀는데 피파 랭킹 200위인 이 지브롤터를 상대로만 6골을 넣었고 나머지 4경기에서는 2골에 그쳤을 정도로 자신들과 체급이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팀들을 상대로는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마케도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홈에서 조지아를 상대로 북마케도니아가 0대3으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홈에서 조지아가 충분히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A매치 9경기 7승 2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무엇보다 공격 쪽에서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측면의 에이스 자원인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선수가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지아가 지난 6월 마지막 A매치가 홈에서 불가리아를 상대했던 경기인데 당시에도 불가리아를 상대로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조지아 역시 흐비차 선수가 막혔을 때 생각보다 공격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라는 팀이 최전방에서의 무게감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중원을 보시면 에니스 바르디나 엘마스, 아데미 같은 실력이 있는 자원들과 수비 쪽에 알리오스키, 골키퍼로는 라리가 라요 주전 골키퍼인 디미트리예프스키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뒷라인이 체급이 조지아를 상대로 전혀 밀릴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가 최전방에서 최근에 미오브스키라는 공격수가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굉장히 괜찮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오브스키 선수가 에버딘이라는 팀에서 올 시즌 7경기 5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방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조지아의 기세와 경기력이 훨씬 좋고 6월 맞대결에서 조지아가 원정에서 북마케도니아를 3대0으로 완파한 것을 고려하면 조지아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북마케도니아의 선수 면면을 고려했을 때 너무 조지아로 투표율이 몰린 느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북마케도니아 사이드를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2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피파 랭킹 110위 에스토니아와 169위 몰타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과 소집 명단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두 팀의 대결은 양 팀 모두 유럽의 빅리그 소속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 비교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에스토니아 쪽이 스웨덴이나 스위스 리그 쪽에서 일부 활약하는 자원들이 있고 피파 랭킹 역시 근소하게 높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에스토니아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린 느낌이 있는데 양 팀의 직전 맞대결을 살펴보면 에스토니아 쪽으로 과하게 투표율이 몰린 느낌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 몰타 원정에서 에스토니아가 2대1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당시에 몰타가 전반전에 먼저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아쉽게 실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1대1로 가다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에스토니아가 극장골을 넣어서 굉장히 힘들게 몰타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록 에스토니아가 원정 경기였다고는 하나 몰타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 끝에 신승을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두 팀의 실질적인 경기력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2022년 들어서 몰타가 자신들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쿠웨이트나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 모두 홈에서 승리를 거둔 저력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스토니아 역시 가장 최근에 친선전을 통해서 자신들보다 훨씬 더 체급이 우위인 알바니아 원정을 떠나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만큼 에스토니아 역시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의 홈발을 고려하면 에스토니아의 근소한 우위 및 최대 무승부 정도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빅매치인데 이탈리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과 소집 명단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리스크는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픽포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램스데일, 닉 포프, 딘 핸더슨이 발탁이 됐는데 픽포드를 제외하면은 이 세 명의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기량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탈리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스날의 램스데일 선수가 좀 더 주전 경쟁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램스데일 선수가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인 에릭 다이어 선수가 오랜만에 잉글랜드 대표팀에 승선을 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해리 맥과이어라는 수비수 역시 맨유에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A매치에 발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백 수비를 사용하는 잉글랜드의 사우스게이트 감독이기 때문에 코너 코디나 마크 게이 같은 선수들보다는 그래도 에릭 다이어나 맥과이어 선수를 활용한 3백 수비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두 선수가 포함된 3백 수비가 조금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맥과이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체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항상 스피드가 약점으로 꼽히는 수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3백 수비로 나왔을 때 맥과이어가 4백으로 나왔을 때보다는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맥과이어 입장으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따라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부터 수비 라인 원래 주전이 아니거나 이번에 새롭게 발탁이 된 라인이 실험 가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중원의 펠레그린이나 베라티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중원 쪽에서의 뎁스가 얇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전방 공격 쪽에서 라치오의 에이스 임모빌레 선수가 최근에 세리에 A에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임모빌레 같은 경우에는 A매치나 유럽 대항전에서는 항상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내수용 공격수라는 비판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카마카라는 장신 공격수가 최근에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중용을 받고 있는데 이 선수가 세리에 A 사수올로에서는 두각을 드러냈지만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인 웨스트햄에서는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가 웨스트햄에서도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꾸준하게 득점을 하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수비진의 벽을 실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서, 이탈리아는 공격과 중원 쪽에서 다소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이미 두 팀의 맞대결이 4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연속 무승부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고, 직전 A매치에서 헝가리에게 0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굴욕을 당했던 잉글랜드라는 점에서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이제는 최종 담금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에 실패한 이탈리아보다는 이번 9월 A매치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공격 자원들의 옵션과 퀄리티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잉글랜드가 해리 케인, 필 포든, 부카요 사카, 에이브러햄, 그릴리시 같은 가용한 자원이 이탈리아보다는 확실히 공격 쪽에서 많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신승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이탈리아의 단통 패배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핀란드와 루마니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가 피파 랭킹이 59위, 루마니아가 54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 팀의 체급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과 소집 명단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에서 현재 에이스 테무 푸키 선수 외에 이렇다 할 득점원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푸키 선수가 A매치를 앞두고 소속팀 노리치에서 골 감각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이 푸키 선수가 4경기에서 3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A매치를 앞두고 골 감각을 끌어올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포의 얀팔로 같은 다른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 포의 얀팔로 선수가 리그에서 득점이 없고 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공격 자원인 로빈 로드라는 공격 자원은 이번에 부상으로 A매치에 합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푸키 선수가 터지지 않는다면 핀란드가 상당히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 현재 리그 B 그룹 3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지만 유일하게 1승을 거둔 경기가 바로 핀란드와의 홈 경기였는데 당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핀란드를 상대로 상대 전적이 5승 1무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루마니아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마니아가 미드필더 미트리처나 공격 자원인 알렉산드로 막심 선수를 이번에 A매치에 발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과 측면 2선 쪽에서 파괴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루마니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6월 핀란드를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도 이 막심 선수와 미트리처 선수가 이 벤치에서 경기를 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핀란드를 상대함에 있어서 이 두 선수가 A매치에 발탁이 되지 않은 것은 그렇게까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핀란드가 네이션스 리그 홈 경기에서는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지만 루마니아가 핀란드의 천적 면모가 있고,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팽팽한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피파 랭킹 57위 보스니아와 67위 몬테네그로의 경기입니다. 저는 보스니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과 소집 명단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6월 A매치하고는 양팀 선수들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몬테네그로가 6월 A매치에서 보스니아를 상대로 1대1 무승부, 루마니아의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6월 A매치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선수가 다름 아닌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했었던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몬테네그로 대표팀에서
루마니아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무고사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무고사 선수가 인천을 떠나서 빗셀고베로 이적이 됐는데 확실히 J리그에서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빗셀고베 소속으로 모든 대회 7경기에 출전을 해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무고사이기 때문에 이 무고사 선수가 6월 A매치만큼의 컨디션과 골 감각을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몬테네그로의 또 다른 공격 자원인 요베티치라는 선수 역시 이 독일 분데스리가 헤르타 베를린에서 아직까지 리그 득점이 없습니다. 핵심 수비수인 사비치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서 결장이 유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나름대로 꾸준한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특히 베테랑 공격수인 에딘 제코 선수가 인테르에서 최근에 꾸준하게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코 선수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로 백업으로 출전을 하는 빈도가 잦아졌는데 주전 공격수 루카쿠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에딘 제코 선수의 출전 시간이 강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코 선수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전 시간이 늘어난 것이 오히려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플러스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공격 자원, 특히 에딘 제코와 무고사의 골 감각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제코 선수가 오히려 경기력은 최근에 더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보스니아 쪽에 좀 더 높게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양 팀 맞대결이 현재 3연속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이 팽팽한 매치이기 때문에 이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두 차례 2018년과 2021년 친선 경기에서도 보스니아가 홈에서 현재와 비슷한 정배당을 받았지만 모두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이 전적을 고려했을 때 이 두 팀이 만나면 상당히 무승부가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무승부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도 몬테네그로의 공격수 무고사와 요베티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점과 핵심 수비수 사비치의 결장, 그리고 보스니아가 홈에서 성적이 네이션스 리그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5번 경기는 보스니아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의 경기인데 아르메니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가 FIFA 랭킹이 92위, 우크라이나가 FIFA 랭킹이 27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급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과 소집 명단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크라이나가 목요일 새벽에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0대3으로 완패를 당한 것이 조금은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슈팅 3개 대 23개로 굉장히 열세인 경기를 했고 스코어 역시 0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누수까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심 측면 자원인 진첸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 진첸코 선수가 우크라이나 대표팀에서는 이 소속팀 아스날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측면 수비수라기보다는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까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진첸코 선수가 빠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중원 쪽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이유는 아르메니아 역시 최근에 에이스 미키타리안 선수가 대표팀을 떠난 이후에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6월 A매치에서 홈에서 아일랜드를 상대로 1대0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당시 기억나는 것이 승무패 1번 경기부터 아르메니아가 이변을 연출하면서 2월을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나 도깨비 면모가 있지만 확실히 우크라이나를 넘기에는 체급 차이가 조금은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현재 아르메니아가 수비 쪽에서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 하로얀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이 되고, 측면 수비수 호브 하니시안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스코틀랜드 퇴장 여파로 인해서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비 쪽에서 공백이 있는 아르메니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뼈아픈 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르메니아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스페르찬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러시아 리그 크라스노다르에서 리그 10경기 8골 3도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스페르찬이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도 아르메니아가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가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 이탈이 꽤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가 전력 누수 속에서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아르메니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북아일랜드와 코소보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북아일랜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FA 랭킹은 58위인 북아일랜드가 106위인 코소보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과 소집 명단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이 상당히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이 개빈 화이트나 레이버리, 나일 맥긴 같은 공격 자원이 대부분 잉글랜드 2부 리그 혹은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활약 중인데, 이마저도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북아일랜드가 수비 쪽에서 빅리그 베테랑 네임들이 꽤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베테랑 수비수인 조니 에반스 선수가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에서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에 비해서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자원들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공격을 이끌고 있고, 수비 쪽에서는 나폴리에서 김민재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라흐만이라는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코소보가 오히려 핵심 포지션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빅리그 선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난 맞대결에서도 무리키가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페널티킥을 포함해서 2골을 넣으면서 3대2 승리의 1등 공신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마요르카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무리키 선수가 또다시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선수단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피파 랭킹에 비해서 코소보가 전혀 밀릴 것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찾았는데, 이 두 나라의 경기는 골키퍼의 대결도 상당히 볼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아일랜드의 주전 골키퍼가 피콕 파렐이라는 골키퍼이고, 코소보의 주전 골키퍼는 무리치라는 골키퍼인데, 이 두 선수가 공교롭게도 잉글랜드 2부 리그로 떨어진 번리에서 올 시즌 한솥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리의 주전 골키퍼는 코소보의 골키퍼인 무리치가 번리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고, 북아일랜드의 주전 골키퍼인 피콕 파렐은 이 무리치에게 밀려서 번리에서는 현재 백업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감각과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 코소보의 무리치 골키퍼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에는 다른 팀에서 활약을 하다가 번리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주전 경쟁에서 코소보 골키퍼가 북아일랜드의 골키퍼를 이겼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 대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코소보 쪽 역배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북아일랜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토토 승부패 49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